네, 오늘은 우리나라 가야금 연주가로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활동을 하셨던 이재숙 명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학 때 뵀던 선생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으셔서 아유, 예, 고맙습니다. 선생을 뵈면 저도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우리나라 가야금 연주가로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가야금을 언제 처음 하시게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대학교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대학교 들어올 때는 사실 가야금 12줄이라는 것이 어떤 그 유행가에 있는 가사 때문에 알았지 그 외에는 뭐 검은고가 몇 줄이다, 네. 해금이 몇 줄이다 이것도 모르고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 대신 뭐 나름 열심히는 했죠. 네. 그 시절은 그렇던 시절이었어요. 잘 모르고 근데 이제 저는 성악을 공부를 하다가 네. 제 은사님의 권유로 서울대학에 처음 국악과가 생기면서 들어가라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1959년도에 처음 네. 대학이 생기고 그럼 59학번이신 건가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때는 네. 59학번 단기를 쓸 때였어요. 네. 그래서 학번이 4292년이라 아. 92학번이었는데 아. 중간에 이제 개편이 되면서 59학번으로 바뀌었죠. 네. 네. 단기를 쓰실 때. 네, 단기 쓰던 네. 시절에 입학했습니다. 네,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네요.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잠깐 이제 선생님이 가야금 12줄만 이제 가사로 알았다고 했는데, 그럼 굉장히 척박했겠어요. 국악이라는 장르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죠. 네. 그리고 악기를 본 사람도 몇 없을 거예요. 뭐 국악원이라든지 그 특수하게 접할 수 있는 사람 외에는 그랬는데 들어와서 그래서 입학생이 그때는 그 일지망으로 입학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네. 이지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지망으로 들어왔는데 네. 너무 악기를 모르니까 다 가야금을 선택을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없이 궁여지책으로 악기를 선정해서 4개, 검은고, 가야금, 단소, 피리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2주일씩, 그러니까 8번씩 돌아가면서 전공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공부를 시켜서 2학년 때 자기 걸 완전히 정하도록 예. 그런 정도의 정말 알려지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데, 그러면 네. 선생님도 그러면은 이제 검은고도 배우고 다 배웠던 거예요? 그 그럼요. 당시에? 검은고 선생님은 이렇게 이제 이런 인터뷰 할 땐 자꾸 자랑이 나오네요. 네. 장사훈 선생님이 가르치셨는데 네. 그걸 하라고 얼마나 검은고 저를 전공하라고. 권유하셨는지 그걸 네. 안 하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저는 왜 가야금을 뭐 검은고 너무 소리도 좋고 하고 싶지만 손이 좀 작은 데다 약해요. 네. 그래서 또 성향도 제가 좀 뭐 고구려를 나타낸다는 검은고의 아주 무뚝뚝한 남성적인 것보다는 성격도 그렇고 아무래도 가야금 뭐 신라를 상징하는 뭐 이런 네.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전 그쪽이 좀 맞는 것도 같고 네. 그래서 이 가야금을 선택하면서의 애로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야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전공으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전공자신 거예요. 대학에서는. 그렇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최초의 졸업생이기도 하시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졸업하자마자 또 바로 이제 그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이 항상 최초라는 수식어를 정말 많이 갖고 다니셨잖아요. 네. 어떤 것들이 기억나세요? 글쎄 정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벌써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여학교 강사를 나갔고요. 네. 중앙여고를 나가서 네. 그때부터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입학생도 물론 최초지만 대학원 졸업생도 이제 최초면서 저 혼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아주 1번이죠. 또 뭐 독주회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했다 그러고 네. 가야금 산조를 악보화해서 최초로 출판했다고 네. 하고 뭐 그런 최저 시립국악관현 악단의 여성 최초의 악장도 했고요. 또 서울대학교 최초의 교수도 됐고요. 그렇죠. 최연소 교수. 최연소 네. 중요하네요. 네네. 그것도 했고
뭐 이력저력 많네요. 그러게요. 굉장히 네. 많으세요. 그냥 다 국악을 한 덕분이죠. 그래서 네.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국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대학에서 산조라는 음악을 많이 가르치지는 않았었죠. 그럼요. 산조도 정악도 어쨌든 저 들어갔을 때는 정악 악기가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정악을 산조 악기로 배우면서 산조 조율하듯이 해서 네. 그래서 그걸 특별히 맞추고 한 2학년인가 3학년 됐을 때 법금이라는 걸 새로 맞춰서 네. 썼기도 했고요. 그때는 뭐 악기도 그렇게 많이 없었고 사람들은 이제 입학생들이 일단 세 가지 부류로 나뉘었어요. 한 부류는 이왕 들어온 거니까 열심히 해보자. 네. 혹은 결심을 하고 노력하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이거 다른 데로 전과해서 다른 과로 나온 가려고. 네. 예. 또 아주 그만둔 사람 이렇게 셋인데 네. 뭐 그만둔 사람 중에는 중간에 그만둔 사람보다 일단은 졸업을 하고 그만뒀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국악인 또는 국악 전공한 사람으로서의 활동은 아주 접었죠. 그리고 네. 멀리 살기 때문에 뭐 거의 그 국악하고는 다른 그 생활을 해서 관계가 없어졌죠. 네. 그럼 이제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최초로 여러 가지를 하셨지만 최초이기 때문에 또 힘든 점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사람들의 지탄도 받은 적이 있고요. 예를 들면 네. 그때 이제 옛날이라 이해구 선생님이라는 분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텐데 네. 그분이 사실은 우리나라 이 국악을 학계로 수용시켜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네. 태두시라고 그럴까 그런 네. 분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물론 우리나라 음악 전통음악 중요하지만 이 시대의 음악 꼭 해야 된다. 그런데 작곡자들 보고 이 시대 음악을 써라 그러면 작곡자들이 누가 연주할 사람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써놔봐야 연주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절 보고 그저 어떻게 하든 그 연주를 발표해서 곡을 많이 이제 확장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때는 뭐 쉽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음악이라 그럴까 뭐 재미도 너무 없다 그럴까 네. 이런 걸 어떻게 쓰냐면 이런 것도 다 연주를 해줬고 근데 마침 이제 서울대학교 이해식 이제 후배지만 영남대학 교수로 작년 네. 퇴임하셨는데 그분이 흑담이라는 곡을 68년도에 쓰셨어요. 예, 예. 아주 최어려운 테크닉을 네. 사용해서 써서 8.15 경축음악회 때 전통음악만 하는 것보다 이 시대의 음악을 하나 집어넣자 그래서 이해식 작곡의 흑담을 연주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중간쯤 됐는데 청중들이 들어가라 그게 음악이냐 막 아우성을 치고 그때만 해도 뭐 사이다 병 이런 거 다 가져들어와서 마시면서 뭐 먹으면서 네. 이렇게 그 일전 경축음악회니까 뭐라 그럴까요 즐기러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아주 그때 크게 제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었어요. 정말 내가 이런 음악을 해야 되나 저렇게 하지 말라고 청중들이 들어가라 나와라 하는데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참 아주 많이 고민을 했죠. 근데 어떤 네. 책을 봤어요. What's this? 뭐 모던 뮤직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페이퍼백인데 어쨌든 현대 음악을 하려면 청중들한테 호응도가 낮다. 그런 그 야유 같은 건 물론 받는다. 이제 내용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그걸 극복해야 되고 예를 들면서 드뷔시의 라메르가 처음에 발표할 때 그렇게 뭐 그 야유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목관 악기 또는 근관 악기는 아주 더러운 흙탕물에 라메르니까 더러운 흙탕물에 깨구락지 소리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뉴욕 트리뷴지에 그게 나왔고 몇 가지 사례를 들면서 근데 똑같은 음악을 15년 후에 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바다다 색깔도 아름답고 어떻게 그렇게 그 자연을 표현할 수 있느냐 하게 평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도 또 그때 이제 저한테 용기를 얻게 해준 분이 물론 이해구 선생님, 또 한만영 선생님, 또 아시다시피 이성천 선생님이라고 네, 네. 작곡가 정말 서울대학교 아마 최초 3회인데 그래도 네. 연세도 많고 그래서 제일 두각을 나타내시던 그런 분이셨죠. 네. 근데 그분이 자꾸 이제 격려를 하면서 이 시대의 음악은 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이 시대 음악 하고 그것이 정말 좋으면 그게 나중에 고전되는 거고 안 좋으면 제절로 없어지는 건데 네. 큰 걱정할 거 없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뭐 곡을 그 근래 한 게 이제 이성천 놀이터 네. 그것도 야유 받은 적도 있거든요. 네. 그 놀이터 백병동 선생님 신별곡 정취, 명, 뭐 이런 그 아주 그 당시로서는 난해서 어려운 곡들을 네. 하면서 차츰 그 대중에게 그 현대 음악도 이렇게 이해시키려고 노력도 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어렵고 대중에게 홍도가 없던 것이 서울대학교에서는 제가 저 정년퇴임 할 때까지도 고 임박해서 그 대학원 또는 네. 박사과정에 지정곡으로 그게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다 이제 일종의 일반화됐죠. 고전이 되네. 예. 일반화하고 어떻게 되면 좀 있으면 고전이 되지 않을까. 네. 그게 60년대니까 제가 현대음악이란 뭐냐 그것을 읽을 적에 적어도 앞서가는 사람은 50년을 앞서가야 된다. 그래서 언제 생각을 하니까 지금 그게 일반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그거 연주한 게 50년이구나. 50년 그래서 예, 예.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그 청중이나 또는 예술에 있어서요. 청중이나 모든 사람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50년의 세월은 필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흑담이라는 아까 선생님이 네. 이제 초연하셨다는 네. 그 연주하셨다는 그 네. 곡은 지금 봐도 작곡가들이 봐도 어떻게 이 당시에 이런 기법을 생각을 하셨는지 참 신기한 그런 곡이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마 제가 이제 그 당시에 12줄 곡은 뭐 제가 안 한 게 없어서 아는데 그게 아마 하기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좀 어려운 지금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해. 지금 네. 제가 박사과정에서 많이 가르쳐 봤어요. 한양대학에 가서. 그런데 아주 의욕이 있어서 하죠. 그런데 참 어렵다는 말은 한결같이 그렇죠. 하는데 현재 나오는 어려운 테크닉보다 어렵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걸 지금은 12줄로 하니까 더 어렵죠. 네, 지금은 좀 손가락 운동이 많지. 네. 그 어떤 눌러내는 거 왼쪽으로 표현하는데 그 우리나라 음악의 특색이 농현 아닙니까? 그렇죠. 그 농현으로서 얻어진 간격은 요즘은 그런 감동은 요즘 곡에서는 좀 많지가 않죠. 그렇죠. 네. 예. 아무튼 그 어려운 거를 최초라는 그 수식어와 함께 어떤 그 영예도 사실 좀 많이 누리셨고 대신에 그만큼 혹독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게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 이제 1회 그 가야금 발표회 독주회를 하셨을 때가 네. 몇 년도죠? 1964년이죠. 64년도에. 네. 그때는 아마 제 앞에 분들은 뭐 실력이 없어서 독주회를 못 하신 것이 아니고 대개 그 전에는 구전심소하는 그 산조밖에 음악이 없었어요.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청중들의 그 음악 감상 수준이 높아져서 뭐 사전조도 한바탕을 그냥 앉아서 뭐 거뜬히 듣지만 그 시절만 해도 그 음악을 그렇게 한바탕을 앉아서 듣는 청중의 수준이 안 돼서 네. 그나마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산조 조금 10여 분씩 발췌한 산조 가지고 독주회를 할 수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들어오면서 창작. 네, 창작곡이 일단 대학 교육에 국악이 생기면서 연주자와 창작자가 분리됐죠. 그전엔 네. 그게 분리가 안 되고 연주하는 사람이 그냥 음악을 쳤었죠. 만들었죠. 그래서 예. 그게 분리되면서 곡이 나오니까 이제 가능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국악의 전모를 보여드린다는 의미로 정악하고 가곡하고 또 그다음에 창작품을 위촉을 했어요. 네. 이성천 선생이 한 곡 써주시고 정회갑 선생님이라고 이제 네, 서울대학교 네. 작곡가 교수셨는데 그분이 최초의 가야금 콘체르토를 쓰셨죠. 네, 네. 그분한테 한 번 위촉하고 또 황병기 선생이 그때 막 활동 시작하셨고. 탈고 하신 그야말로 네, 네. 숲. 아. 그래서 숲 이렇게 해가지고 정악, 그러니까 영산회상, 가곡, 위촉곡, 창작곡, 그 다음에 이제 산조 이렇게 네. 해서 국악의 전체를 보여준다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레파토리 구성의 네. 그 표준이 됐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상당한 길 내에
한 4, 50년은 그런 수준으로 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청중도 많아지고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어떤 좋고 나쁜 거에 네. 선택이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은 뭐 전바탕도 하기도 하고 신곡만 하기도 하고 네. 또는 궁중 정악만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 사람 레퍼토리 구성이 됐지만 네. 꽤 오랜 기간 정악, 신곡, 산조 이게 네. 이제 그 레퍼토리 구성의 틀이 됐었죠. 그 틀이 그러면은 이제 그 많은 이제 그 개인 발표자들의 틀이기도 한데 네. 그걸 선생님 또 시작을 해놓으신 네, 거네요. 그거가 예. 그러니까 많은 그 그러게요. 후에 헌독주자들은 상당 기간 동안 그렇죠. 40여 년간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죠. 네, 대부분은. 뭐 예. 그러고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때 뭐라 그럴까 틀이 형성된 잡혔다 거죠. 그럴까? 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5월에 네. 5월에 이제 독주회를 한번 하셨는데 네. 그러면 그 1회 이제 발표회 이후에 네. 도대체 몇 번째 지금 발표회를 하신 건가요? 네, 뭐 요즘들은 참 할 기회가 많아서 많지만 그 당시부터는 아마 제 나이에는 거의 제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았나 하셨죠. 싶은데 예. 그래도 13번째 했고요. 한국에서만. 네, 한국에서만. 네. 미 구라파 뭐 해서 해외에서 독주회도 14번인가 5번인가 그 정도 했고요. 또 해외 초청 연주가 한 60여 회, 또 국내 초청 연주라는 것 이제 악단 같은 데서 뭐 협연 또 뭐 그 네. 외에 행사 그런 초청이 한 90회, 아, 예. 또 뭐 특강 같은 게 한 2, 30회, 해외만 그 정도 될 거예요. 네, 네. 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생 가야금과 함께 예, 네. 아름답게 사신 것 같아요. 행복했죠. 네. 선생님을 떠올리면 또 가장 많은 제자를 둔 아주 훌륭한 스승님으로 또 기억이 되는데 아유. 제자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기억이 되세요? 초기엔 뭐 다 제 제자였고요. 그렇죠. 그때 거의 가야금 연주자들은 59년에 서울대학이 생기고 70년대 와서 한양대학 또 이대가 생겼으니까 그 안엔 뭐 거의 제 제자였고 네. 이제 이대도 좀 나가서 가르친 적이 있고 네. 한양대학은 뭐 마지막 제가 그만둘 때까지 석좌 교수로 있었으니까 네. 거기서 7년이나 또 가르쳤고 그래서 뭐 거의 가야금을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는 사람은 그냥 다 선생님을 다 안 거친. 거쳐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방일영 국악상의 연혁을 쓰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좀 쓰면서 세워보니까 그 당시에 한 30여 명이 대학 교수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전국 대학을 그때 제가 20여 개 되는데 23개 정도 됐었죠. 네. 지금은 네. 이제 좀 그렇습니까? 달라지고 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근데 한 30명 되니까 물론 거기에는 퇴임한 제자까지 했기 때문에 30여 네, 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학교에 하나씩은 다 다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이제 국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이제 사실 환경적으로 지금은 이제 좀 좋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네. 어떤 면에서 가장 느끼세요? 우선 그 발표할 장소도 많아졌고 네. 또 청중도 많아졌고 또 그 뭐라 그럴까요? 애호가들의 후원도 좀 그전보단 네. 많아졌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살 때는 그냥 먹고 사는데 급급해서 어떤 네. 문화라든가 이런 거가 그렇게 관심사가 아니었어요. 모든 네. 사람들이.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게 다 해결이 되니까 문화가 관심이 돼서 여러 가지 그 뭐 모험적인 뭐라 그럴까요? 그 퍼포먼스라고 그럴까? 그건 네. 어떤 면에서는 음악도 아닌 네, 네.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때와 지금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는 뭐 세계가 하나 되는 기분 아닙니까? 모두 네. 21권 생활권에 있고 그래서 그런 점 이런 점이 뭐 상당히 다양해졌다고 봐야 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이제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시대에 선생님 이제 오로지 정말 가야금 사랑을 정말 변치 않고 이렇게 오셨는데 가야금 하기 싫을 때는 없으셨어요? 글쎄, 그냥 그게 뭐 하기 싫을 때는 없었던 것 같고, 예. 그냥 해야 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만 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을 가르치면 신작품 나오면 다 한 번은 그야말로 리딩을 해야 되잖아요. 읽어야 네. 되지. 한 유파만 일평생을 하는데 저는 교수가 됐으니까 한 유파만 가르칠 수가 없어서 6유파를 배워서 없는 체보를 악보가 없는 체보를 해서 그걸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점심 같은 것도 뭐 차에서 먹는 그런 정도로 바쁘게 그 시대는 지나서 가야금을 하기 싫다 좋다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무슨 내 삶의 목적같이 돼 버려 가지고 그런 어떤 삶의 방법이 아니라 이건 목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서 헐기 싫다 좋다 생각은 안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가끔은 아유 좀 쉬고 싶다 하는 적이 있었지만 어쨌든 밀리고 끌리고 이렇게 해서 그럴 여유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연습을 3곡이 나와서 막 몇 시간 할 때는 정말 도폐지 가지고 뭐 몇 시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참 힘들다 하는데 전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아마 신곡을 전 지금부터 신곡은 참 좋아하는 지금도 편이에요. 신곡 하세요? 네. 근데 어려운 건 못하고 이제는 뭐 어려운 거 새로 하는 건 안 하고 가르치는 건 이제 옛날 곡들이 사실 12줄 곡은 지금 그만한 곡이 나오는 게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12줄 가야금 곡은 60년대 70년대보다 지금 곡이 뭐 퇴화까지는 아니래도 뭐 후퇴하지 않나.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25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12줄 갖고 쓴다는 거를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성천 선생님의 뭐 에피소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도 그분이 무슨 곡을 쓰셨냐면 오음을 그러니까 오연금. 도움을 위한 오연금 그걸 쓰십니다. 근데 이제 그걸 제 독주회 때 써주셨는데 너무 임박하게 주셔서 요건 다음에 내가 이제 발표를 하겠다고.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우리들이 제가 쉽게 얘기하면 레하고 미 음은 2개예요. 그다음에 옥탑으로 해서 줄은 5줄. 그래서 그건 나오면서 스테이지에 나와서 또 그 안쪽을 걷어내는 게 일종의 퍼포먼스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5줄 가지고 치는데 아주 곡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천 선생님 보고 아니 왜 12줄 근데 어려워요. 그 대신 두음 가지고 다 내야 되니까 눌러서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그랬더니 이성천 선생님 얘기가 하도 가야금 12줄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다고 그래서 너희 2줄 가지고도 이렇게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런 그 어떤 무언의 항의를 서양 작곡가들한테 하고 싶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곡이 상당히 아주 국악적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선율에 다채로운 것도 뭐 꽤 12줄 거 다 표현하고 노년을 통해서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문화회관에 불타서 옛날에는 거기가 시민회관. 시민회관이었었잖아요. 세종문화 회관이라고 바꾸면서 1974년에 그 오프닝 그 페스티벌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국악도 소극장에서 그간의 창작 음악을 대표적인 걸 몇 개 했는데 거기에 이해구 선생님이 특히 요건 꼭 집어넣어라. 난 너무 감명받았다. 그래서 오연금. 그걸 아마 안혜란 씨가 그때 연주했던 걸로 알고 저도 뭘 하나 했는데 어떤 걸 했는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사실 이제 그러면 음악은 이제 어떤 줄의 수, 가지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아니면 피아노는 치지 않고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앉아서 40초, 40분인가 뭐 있죠. 무언의 뭐 그러니까 그거야 예술이라는 건 줄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어떤 면에서는 25줄은 기량적으로 어린애들이 필요하죠, 물론. 뭐, 기법도 그렇고, 어떤 에티튜드도 참 필요하고, 그런데, 정말 한국의 그 정서를 나타내는 데는 25줄 가지고는 거의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12줄이 더 맞는다. 그럼요. 그래서 요번에 제가 그 5월 달에 할 때는 아주 타이틀을 가야금 시대 정감을 품다. 그래가지고,
가장 느리다는 뭐 상영산, 중영산, 세령산 이걸 생황하고 같이 했고요. 네. 또 두 번째 곡은 최초의 독주곡 숲을 했어요. 네. 근데 숲이 그 당시에는 참 테크닉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어려운데 이번에는 뭐 그런 테크닉적으로 어려운 건 못 느꼈는데 치면서 아우 참 좋다. 음악이 이렇게 네. 좋구나. 요 근래 못 느꼈던 또 다른 그게 또 느낌. 옛날 곡 이거 60년이나 뭐 50년이 흘렀네. 60년대 음악이니까. 그러니까 요즘 연주도 잘 안 되고 그런 건데 거기에 정말 모든 한국 음악의 그 어떤 정통성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다 들어 있어서 야, 이제 이런 음악을 좀 쓸 수가 없을까?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이제 뭐 또 그래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니까 시대적으로 다양한 다현금이라고 그럴까요? 네, 네. 17줄 줄이 많은. 다양금도 했고 네. 그다음에 요즘 하도 합주 또는 협주 이게 유행하니까 네. 또 18줄을 가지고 협주도 했고 그렇게 해서 시대적인 그 시대를 네, 정감을 품었죠. 시대를 이렇게 다 아우르는. 네 그런 거를 하느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옛날 생각도 나고 참 그야말로 정감이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처음 이제 국악을 접했을 때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정악 또 그 산조 창작음을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그 틀 안에서 이 공연을 하셨는데 그 음악에 대한 느낌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정악의 특징은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악이나 네, 네. 또 산조나 창작음악이나 각기 가진 매력이 다르잖아요. 뭐라고 그럼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글쎄 정악은 어떤 여운이라고 그럴까 여백이라고 그럴까 네. 그런 느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산조는 그야말로 희노애락을 다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인생의 아주 그 드라마틱한 네, 네. 인생 전체를 표현한다고 인생, 그럴까 예.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모두 겪는 감정이 그 안에 다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 현대의 뭐 현대는 참 여러 가지로 작곡이 되니까 다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지만 특히 요즘 좋아하면서 많이 하는 그 25줄 가야금 곡들은 아주 시간이 짧다고 그럴까? 당장의 어떤 느낌이지 그게 여운을 주고 돌아서서 또 듣고 싶다. 이 음악을 한다면 언제든지 또 연주를 와야겠다 하는 그 여운이 좀 없지 않는 그러한 전 느낌을 갖는데 네. 이거야 또 현대인하고 저하고 지금 벌써 세대 차이가 얼마입니까? 대개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두 세대나 차이가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제 생각인데 어쨌든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기는 또 지금도 모든 예술은 돌아서서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 여운이 있는 거 그게 진짜 예술 아닌가 뭐 이런 그런 것 느낌을 같네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근데 그런 여운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25줄 또는 뭐 그 외 뭐 18줄, 17줄 그거 가지고 그런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음악을 못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작곡하시는 분이 어떤 기능적인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하던 기능적인 부분을 너무 보지 마시고 그 내용 또는 이것이 정말 듣는 사람이 다시 들어서 그 어떤 음과 어떤 음 사이에 내 인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좀 곡을 써주셨으면. 그래서 저는 어떤 네. 생각까지도 요즘 갖냐 하면은 시대적으로 이제는 뭐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작곡가들도 참 외국 작곡가들한테 많이 위촉을 해요. 네. 그래서 어떤 연주를 가보면 반 이상이 네. 외국 작곡가인데 참 좋죠. 세계적으로 국악을 알리면 그런 사람들을 다 포섭해서 네. 곡을 쓰게 하고 또 친교도 좋은데 어떤 다른 쪽으로 보면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그 자생력이라고 그럴까? 네. 그게 좀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국악의 정체성이 좀 결여돼 가지 않나 네. 그런
그 나이 먹은 사람들으로서의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근데 아마 그게 그 많은 그 국악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서의 걱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 이제 가야금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이제 보고 느끼고 이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가야금을 포함한 국악이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금 결국 여태까지 얘기한 말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네. 새로운 것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 도전해서 발견해서 뭐 그렇게 해야 또 새로운 테크닉도 생기니까 그쪽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전통을 좀 지켜서 우리나라 그 예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정서에 맞는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적인 정체성은 꼭 지켜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네. 그런 정체성을 지키면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한편으로는 또 테크닉 개발이라든지 또 예술이라는 건 그 대중을 의심 네, 안 할 네. 수가 없으니까 또 대중들의 호응도도 높은 것 그렇게 몇 가지를 분류해서 네, 예술적인 네. 것 대중의 적인 것, 호응도가 높은 것.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대중들의 호응도가 높으면서 예술성을 지키고 있는 것 이거를 다 갖추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많은 그 이제 후학들한테 그리고 이제 몸소 이제 보여주고도 계신데 건강하셔서 그런 활동에 많은 그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